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스토리뱅크입니다. 여러분, 2025년 자녀 장려금 조건 바뀐 거 아세요? 그냥 지나치면 70만 원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요. 같은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70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도 너무 제각각이고 홈택스에 들어가 봐도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고 결국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신청기간 놓쳐서 못 받고 재산 기준 몰라서 탈락되고 정부는 돈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챙기는 구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진짜 수많은 수익 공개 영상, 정부 지원금 콘텐츠를 봤지만 자녀 장려금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딱 이 세 가지만 명확히 알면 되는데 대부분의 영상은 이름만 알려주고 끝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자녀 장려금의 변경된 조건부터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자녀 나이 조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그리고 홈택스 신청법까지 직접 알려드립니다.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A씨는 자녀 2명 맞벌이 부부인데 70만 원 받았고 B씨는 똑같이 자녀 2명인데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녀 장려금 이름만 들으면 아, 애 키우는 사람한테 돈 준다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예요. 왜냐?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동기와 보상을 주기 위한 장려 정책이에요.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이 아주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자주 헷갈리는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랑 뭐가 다른 건데요? 설명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은 결국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 양육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굉장히 큰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일하는 부모에게 주는 격려의 봉투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일도 하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 왜 못 받았죠? 전 직장 다니고 세금도 내는데 왜 제외됐죠? 이건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변경된 조건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자녀 나이는 몇 살까지 해당되는지, 소득은 얼마 이하까지 가능한지,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025년에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딱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자녀 연령, 총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입니다.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란 정확히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즉 2025년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죠. 고3인데 2025년에 생일 지나서 19살 되는 애는요? 안 됩니다. 만 18세까지만 해당입니다. 또 하나, 배우자의 자녀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자녀는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총소득 기준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세 가지 가구 유형을 나눕니다.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다음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A씨의 경우 맞벌이 부부 연소득 4,200만 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B씨의 경우 호벌이 부부이고 연소득 4,050만 원인 경우 탈락됩니다. C씨의 경우 혼자 아이 키우는 부모이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정부는 신청인의 재산도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플러스, 금융자산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한 총합입니다. 2억 원 이하면 통과되고요. 2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자주 있는 오해는 전세 사는 건데 전 재산이 없어요.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1억 4천만 원 초과하고 2억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는 있지만 감액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나이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은 2억 원 미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1억 4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는 있지만 감액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받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이 너무 적어도 또 너무 많아도 감액이 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즉 자녀 한 명당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최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총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지급하고 그 구간을 넘어서면 점점 감액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 한 명, 호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점차 감액됩니다.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지급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일정 수준의 일한 소득이 있어야 정부가 장려의 개념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득이 적거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0원 혹은 극소액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인상된 거 없나요? 사실상 큰 인상은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2019년부터 자녀 한 명당 70만 원으로 고정, 2025년 기준도 동일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육아 부담 고려 시 실질적 체감은 줄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확대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놓치기 쉬운 꿀팁 공개. 자, 조건도 맞췄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충 계산하셨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5월 안에 신청하세요. 6월 넘기면 감액됩니다. 최대 10% 깎입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듯이 모바일과 PC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장려금 신청 누르고 자녀 장려금 클릭 후 신청 정보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 및 제출 메뉴 클릭하시고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하고 본인 정보 확인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꿀팁: 홈택스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신청 대상자 알림이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따라서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수단 즉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드뭅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이혼, 사망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따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를 알아볼까요?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자체는 했지만 6월 이후로 밀려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계좌번호 오류인 경우, 입력은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해지된 계좌이거나 입금 지연 또는 지급 실패의 경우, 신청 완료를 안 누름인 경우는 정보 다 입력하고 제출 버튼 안 누르고 종료할 경우 신청 자체가 누락됩니다. 다음은 기한 후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올해 안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냐? 하시는데요. 5월 중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의 차이는 꽤 큽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수령 가능하고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5분 안에 신청 완료 가능하며 계좌 확인 필수, 신청 마지막 제출 꼭 누르시고 기한 후 신청하면 감액되며 지급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 언제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제 정말 궁금한 이야기,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까지 했는데도 입금이 안 되면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정확한 지급 시기와 실제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지연되는 사례에 대한 해결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예상 시기는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매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는 9월 1일 전후로 대부분 입금됐습니다. 참고로 문자 왔다고 바로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겁니다. 국세청에서 문자 왔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건 심사 완료 알림 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는 주지만 실제 입금은 며칠 뒤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수신 후 1일에서 5영업일 내 입금됩니다. 주말 끼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지급 지연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왜 나만 안 들어오지? 하시는 분들 많죠? 지급 지연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두 번째, 서류 보완 요청 무시할 경우. 세 번째, 시스템 오류일 경우. 네 번째, 소득 및 재산 검토가 지연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홈택스 마이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 조회하시고 혹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은 어떻게 어디로 되나요?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요. 입금 자명은 국세청 또는 장려금으로 입금됩니다. 시간대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주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입금됩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은 계좌가 해지돼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종이 통지서 발송과 재신청되었을 경우 지급이 몇 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지금까지 기준도 확인하고 신청 방법도 익히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상황이 좀 특수해서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진짜 많이 묻는 특이 사례들, 즉 실전형 Q&A를 모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했는데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쪽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도 같은 주소지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 없고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혼인관계 유지 중이고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면 지급 대상. 단 외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지급 불가. 꼭 본인이 신청 주체가 돼야 합니다. 실직 상태인데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너무 없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매우 적은 금액이거나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인데요.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 중이어도 매출이 적고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에서는 추가 가산은 없습니다. 장애 자녀라고 해서 자녀장려금이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 혜택 즉 장애수당, 활동보조 등과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자녀장려금은 자녀수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대상이 되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파트는 진짜 실전이에요. 조건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7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0원 받았던 이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A씨와 B씨 두 사람의 실제 케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사례 1. A씨 70만원 전액 수령. 이름 A씨. 자녀수 1명, 2010년생. 가족 형태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50만원. 재산 1억 3천만원. 거주지 전세 보증금 9천만원. 신청 시기 정기 신청 5월. 결과는 자녀장려금 70만원 전액 지급됩니다. 이유는 소득 기준 4,300만원 미만 충족.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신청도 정기 기간에 완료. 사례 2. B씨 신청했지만 0원. 이름 B씨. 자녀수 1명 2008년생. 가족 형태 혹벌이 가구. 총소득 4,05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거주지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원. 신청 시기 기한 후 신청 7월. 결과는 자녀장려금 0원 지급 결정. 문제 1. 소득 기준 초과. 혹벌이 가구는 4천만원 미만까지만 대상. 50만원 초과로 탈락. 문제 2.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문제 3. 재산 1억 7천만원으로 감액 구간에 해당. 설령 소득 조건이 충족돼도 감액됐을 확률 높음. 결론적으로 조건은 비슷해 보여도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단 50만원 차이, 신청 시점, 재산 구성의 차이로 받고 못 받고가 갈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설명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신청 시기 놓치면 감액, 본인의 가구 유형 정확히 확인, 소득 기준 단 10만원 차이로도 탈락,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됨을 절대 잊지 말 것. 지금까지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조건, 금액, 신청법, 주의할 점, 실전 사례까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 자녀가 2006년 이후 출생했는지 확인. 2. 가구별 총소득 기준 충족하는지 체크. 3. 재산이 2억 원 미만인지 확인. 4. 신청은 5월 안에 꼭 홈택스로 진행. 5. 문자 왔다고 끝이 아님 계좌 정확히 확인. 6.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감액 또는 탈락.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10분 투자해서 70만원, 14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안 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모르면 0원, 알면 수십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영상 닫기 전에 홈택스 로그인 한 번만 해보세요. 혹시 알림 떴는지 확인만 해도 당신은 자녀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이번 5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흘려보내실 건가요? 지금까지 스토리뱅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